2025년 하반기 쥐띠는 사주학적으로 기회와 도전이 함께 오는 시기입니다. 을사년의 을목은 쥐띠의 자수와 상생하여 기본적으로 흐름이 좋지만 사화는 자수와 충을 이루어 갈등이나 변화의 기운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재물운은 수입이 생기긴 하지만 지출도 많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업이나 사업운은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지만 리스크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충의 기운으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 부드러운 소통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 면에서는 스트레스와 소화기 또는 신장 계통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첫 번째는 붉은색 천조각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쥐띠가 붉은색 천조각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주학의 오행, 이론과 충의 개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25년은 을사년으로 이는 오행으로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특히 지진, 사는 화의 속성을 띠며 쥐띠의 지진, 자화는 육충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자수는 물의 기운을 나타내고 사화는 불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이 두 기운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사주학적으로 충이 발생하면 운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특히 금전운이나 인간관계에서 변화나 손실이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봅니다. 이때 붉은색 천조각을 지갑에 넣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행간의 상생과 조화를 유도하는 일종의 기운 조정 방식입니다. 붉은색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지갑 속에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넣음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강한 사화의 충격을 내부에서 먼저 받아들이고 중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외부의 강한 화, 에너지를 지갑 속의 붉은 기운이 먼저 흡수하면서 실제 생활에서의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흔들리면 돈의 흐름이 새고 흩어지는 운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쥐띠는 본래 수의 기운을 지닌 띠이므로 불과의 충돌이 심해지면 금전의 기운도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붉은색 천이 지갑 안에서 일정한 균형과 보호막 역할을 하여 금전이 빠져나가지 않게 기운을 붙잡아주는 장치가 됩니다. 사주에서는 이런 조화를 통해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제로 많은 풍수나 사주책에서도 붉은 천을 지갑에 넣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두 번째는 호환석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쥐띠가 호환석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매우 높아지는 이유는 사주학의 오행, 이론과 기운의 흐름 조절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주로 황금빛과 갈색의 줄무늬가 있는 돌로 석영 계열의 광물입니다. 이 보석은 고대부터 자신감과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돌로 알려져 있으며 동양에서는 복을 부르고 재물을 유도하는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오행상 호환석은 토의 기운을 지닌 돌로 이는 수와 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쥐띠는 사화와 육충 관계에 놓입니다. 자수와 사화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로 본래 쥐띠가 지닌 수의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금전운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호환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환석은 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수와 화의 충돌로 발생하는 기운의 불균형을 중화하고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토는 수를 극하고 화를 흡수하여 불안정한 에너지를 완화시킵니다. 호환석을 지갑에 넣으면 기운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환석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이유는 지갑이 금전의 그릇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갑 속에 호환석을 두면 재물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외부의 불안정한 기운을 차단하고 금전 운의 흐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호환석의 기운은 토의 특성상 금을 생하고 이는 재물의 축적과 금전적인 성공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환석을 팔찌 형태로 착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팔찌는 손목에 착용되기 때문에 신체에 직접적으로 기운을 흡수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목은 기의 흐름이 잘 통하는 부위로 호환석을 착용하면 수와 화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금전운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팔찌는 손목과 연결된 여러 경락과 장기를 자극해 건강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손목에 착용한 호환석은 즉각적으로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금전적 결과를 가져올 확률을 높입니다. 쥐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세 번째는 쌀 새알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쥐띠가 쌀 새알을 비닐에 싸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주학의 오행 원리와 운세의 흐름, 그리고 상징적 행위를 통한 기운의 조절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쥐띠는 오행 중 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띠입니다. 물은 사주에서 지혜, 유연성, 흐름, 그리고 재물의 이동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을사년으로 지지에 해당하는 사는 불의 성질을 갖고 있어 쥐띠의 자와 충돌 관계에 놓입니다. 이처럼 자수와 사화의 충은 쥐띠에게 금전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운세가 흔들릴 수 있는 해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새알을 지갑에 넣는 행위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사주학적으로 꽤 의미 있는 기운의 조절 방식입니다. 첫째, 쌀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오행상 토의 기운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토는 오행 관계에서 수와 화 사이에 위치하여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강한 불의 기운과 약해지는 물의 기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탁월한 조절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갑 속에 쌀을 넣으면 흔들리는 수의 기운을 토를 통해 안정시키고 외부로 흘러나가려는 재물 기운을 붙잡아두는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알이라는 숫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주에서 숫자 3은 오행 중 목에 해당하며 이는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수는 목을 생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수생목의 흐름을 만들면 수의 기운이 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즉, 쥐띠가 쌀 새알을 지갑에 넣는 것은 수의 본질을 살리고 재물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며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오행적 흐름을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 하반기와 같이 수와 화의 충돌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수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외부의 강한 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완화해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쌀은 그 자체로 복의 상징이며 생명력과 땅의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새알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쥐띠가 금전운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재물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며 나아가 복과 재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사주학적으로 근거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은 늘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속이 어지럽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 가득하면 돈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보다는 개인의 믿음이나 관점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금전운을 높이는 데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물건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목표를 향해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로 쥐띠가 2025년 하반기에 조심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쥐띠가 피해야 할 점은 수와 화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불안정한 운세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을사년의 쥐띠는 사화와의 충돌 관계에 놓이게 되어 금전, 건강, 인간관계 등에서 불안정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쥐띠가 조심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적 불안정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수의 기운이 약해지고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금전적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도한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쥐띠는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고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유혹이나 소문에 쉽게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과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화기관이나 심장 관련 문제에 주의하고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몸의 기운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체력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의 기운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과의 대립이나 말실수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타협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조급한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쥐띠는 본래 유연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2025년 하반기에는 불안정한 기운 때문에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성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상황을 처리하며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기복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의 기운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며 상대방과의 오해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쥐띠이신 분들 2025년 하반기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